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강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이론 체계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기론의 체계에 이어서 오늘은 심성론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의 출발점은 이러한 리가 인간 속에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리가 인간 속에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음에서 성리학 이론이 출발합니다. 이것은 성리학의 핵심인 성증리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도덕적 완성이라는 가제에 결부시킵니다. 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는 절대선에 해당되죠. 절대선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노력을 통하여 성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학에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성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성리학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리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라는 진료적인 것이 형체를 만들면은 리가 그 기의 원리로서 부여됩니다. 인간의 경우도 리에 의한 인간 존재의 원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입니다. 인간도 리와 기로 이루어지죠. 이때 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리는 우주의 질서이며 동시에 가치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선을 의미합니다. 성은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성리학에서는 주로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품, 본성, 천성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우주의 질서이며 동시에 가치의 근원인 리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을 성이라고 하죠. 그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절대선에 해당하는 리가 부여되어 성으로 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은 악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절대선이 됩니다. 이때 성 그리고 리, 선은 이꼴 관계죠.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성 이꼴 리 이꼴 선, 이 셋은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이 성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 존재 원리의 절대성을 말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입니다. 이 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이 성을 하늘의 이치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그 절대성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절대성에 해당되는 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천인합일이라고 하여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근거로 삼는 동양의 사유구조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천은 이치죠. 이는 뭡니까? 성이죠. 그래서 성증리라는 개념이 바로 천인합일의 어떤 동양적인 사유구조 속에서 성립되는 거죠. 이로써 주인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를 성증리라는 개념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치의 근원인 리와 같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의예지라는 사덕을 말하는 거죠. 인의예지를 일반적으로 사덕이라고 말합니다. 본성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설명하는
맹자의 성선설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위의 성정리는 맹자의 성선설을 이기 철학으로 정초한 도덕 규정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는 인간의 도덕적인 근거를 존재론의 형이상학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거죠. 존재론의 형이상학, 리에 근거지어 설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정리의 명제에 따르면은 인간의 본성은 말할 것도 없이 선 그 자체입니다. 리가 바로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절대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선한 정도가 모두 다르며 불선하거나 혹은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맹자 이래 줄기차게 문제되어 왔던 악의 발생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직면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것은 유학의 정통이론으로 삼고 있는 맹자의 성선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정통으로 삼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상반되는 게 순자의 성학설이 있는데 맹자의 성선설을 정통으로 삼기 때문에 순자의 성학설에서는 주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청대에 이르러 비로소 순자의 주석서에 주목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면서도 현실 세계의 악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주인은 인간의 성을 다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합니다. 사물을 포함한 사람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죠. 만물이죠. 리와 기에 의해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기에 의해 사람의 육체, 형체죠. 형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룡장구, 중룡의 첫 제1장인 천명지위성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는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하생하고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 역시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그 이루어진 기 거기에다가 리가 부여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부여한 리도 사람의 기질인 형체 속에 내재합니다. 리는 어디에? 형체 속에 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리가 사물의 기질에 내재함으로써 리가 기질에 내재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의 인간성으로 존재하며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리가 기질에 부여되어야만이 이 리가 현실화 혹은 구체화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질 속에 존재하는 성을 기질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질지성뿐이죠. 기질지성뿐입니다. 기질 속에 성이 갖추어져 있죠. 우리 지금 인간을 봤을 때, 사람 봤을 때 사람 속에 성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기질지성만이 존재하는 거죠. 반면 사람의 순수한 리로서의 성은 이것에 대해 본연지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연지성과 성을 바라보는 두 측면입니다. 기질지성은 기질 속에서 성을 바라본 것이고 본연지성은 기질과 성을 구분하여 성만을 본 게 본연지성이 되는 거죠. 사람의 형체라는 기질과의 관계 속에서 성을 말하면은 기질지성이고 기질을 배제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성만을 말하면은 본연지성입니다. 본연지성은 사람의 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동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부여받은 리는 본연지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기에는 맑음과 탁함, 청탁과 후박, 아, 발, 어, 두터움과 얇음, 그리고 맑음과 어두움, 그리고 발음과 치우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의 차이에 따라 사람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됩니다. 기질의 차이에 따라 사람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등으로 구분되고 주인은 그것을 기질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의 차이가 결국 성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질이 맑으면은 성이 온전하고 기질이 탁하면은 치우친 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리가 기질 속에 들어오게 되면 리도 어쩔 수 없이 기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리는 약하고 기는 강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각각 다른 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기질과 성의 관계는 투명한 구슬이 물 속에 떨어져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리가 맑은 기질 속에 떨어지면은 투명한 구슬이 맑은 물 속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빛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반대로 리가 탁한 기질 속에 떨어지면은 투명한 구슬이 탁한 물 속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빛이 탁해서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 그 자체는 투명한 구슬처럼 항상 빛을 발하지만 구슬이 맑은 물 속에 떨어지면은 빛을 발하고 탁한 물 속에 떨어지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을 담고 있는 기질에 따라 그 기질에 따라 그 성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탁한 기질에 담기면은 그 성이 탁해 기질에 가려서 흐린 거죠. 그렇지만 맑은 기질에 담기면은 그 성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리학에서는 왜 탁한 기질을 부여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에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묻는 거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 때문에 기질지성은 악의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기질이 언제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기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의 원인은 이 기질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결국 기질지성에 선악의 차이를 부여할 때 상대적으로 순선한 본연지성과 달리 악의 요소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순선한 본연지성과 달리 기질지성은 악의 요소로 간주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흡사 세상에 두 가지 대립되는 어떤 사람의 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하고 있지만 기질지성, 본연지성 이렇게 두 가지 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연지성은 논리상, 이론상으로 이론상의 어떤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기질 속에 성이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질 지성만이 원래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기질과 성을 분리시켜서 리만을 가리킨 게 본연지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논리적 혹은 이론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질지성입니다. 기질지성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이란 기질지성밖에 없고 본연지성은 현실 인간 속에 가상으로 상정된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연지성을 인간 본래의 본성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기질지성을 무시하고
성증리라는 명제를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증리라고 할 때 일대의 성은 본연지성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주인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여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성증리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성을 다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하고 현실 세계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기질지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로써 맹자 성선설이 갖는 어떤 이론적인 결함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혼탁해진 기질지성을 잘 정화시켜 순수하고 선한 본연지성을 드러내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탁해진 기질을 잘 정화시키는 것, 기질을 바르게 해나가는 것, 교기질이라고 하죠. 율곡이 교기질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경물궁리와 거경함량과 같은 다양한 수양 공부를 강조를 합니다. 수양 공부는 크게 내적인 수양 공부와 내적인 수양 공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외적인 수양 공부가 바로 경물궁리에 해당되고 내적인 수양 공부가 거경함량에 해당됩니다. 경물궁리는 말 그대로 경물 사물에 나아가서 궁리하는 것이죠. 대상 세계를 궁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과 같은 성인의 말씀을 배우는 것 다 경물궁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거경함량은 인간 내면의 어떤 본성을 보존하고 길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의 이기론이 심성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기론이 심성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심 속의 성을 리에 근거지어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